안녕하세요. 디케소리TV의 이진아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쓰다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작년이나 그전에 썼던 글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12월 14일 날 올린 글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 작년 12월 14일이 최소은 씨 결심이었었어요. 물론 뭐 그 결심 재판에 최성원 씨, 안종범, 신동빈 회장 이렇게 셋이 재판받는 거였는데 저도 물론 열심히 썼죠. 이게 그날 썼던 노트고 노트는 물론 얇아요. 예, 그렇게 썼는데 제가 올린 글은 그때 저희 친구가 금미선 씨가 쓴 글을 그거를 바로 올렸었어요. 제가 받아 쓴 글은 제가 정리를 못하고 그대로 있는데 새삼스럽게 보니까 그때 감정이 많이 생기네요. 그래서 그날 이제 뭐 재판 내용은 뭐 거의 순서가 똑같죠. 검사들이 공소 내용을 읽어대고 그다음에 구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이 최후 변론하고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검사들이 그날 최선 씨에 대해서 징역 25년에다가 벌금 1185억, 추징금 77억 9735만 원 이렇게 때렸었어요. 물론 뭐 저희도 너무 기가 막혔었죠. 이거 천억대 이런 단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때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 노트는 제가 좀 나중에 군데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친구가 썼던 이제 글입니다. 그래서 최선 씨 충격이 심했던 것 같다. 휴정 후 입정하지 않고 경위가 재판장에게 최선 씨가 흥분해서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고 얘기를 해서 변호사 한 분이 나가셨고 뒤이어 이경재 변호사님도 나가셨다. 최선 씨가 추스리고 들어와 자리에 앉았었고 이경재 변호사, 최선 씨 측 세 분 변호사 이때 이경재 변호사님이 최후 변론했는데 그때가 변론이 끝났을 때가 4시 28분이었었어요. 정말 뭐 대단한 재판이었었죠. 검사들 구형 내용, 공소 내용도 엄청 길었었고 뭐 따라서 구형도 그만큼 구형한 내용도 길었었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의 이제 최후 변론도 길었었는데 이경재 변호사님의 그 변론이 그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재판이 끝날 때 제가 노트에도 그렇게 써놨네요. 이경재 변호사님이 너무 멋있다고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그때가 끝났을 때 마지막 말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를 판결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끝났을 때가 4시 28분으로 적어놨네요. 그러고 나서 최강유 변호사님이 또 변론을 했고 그다음에 또 오태희 변호사도 썼는데 제 노트에 보면 기자들 조용했다고 써있어요. 기자들은 검사들이 하는 거짓말만 잔뜩 쓰대요. 변호사가 하는 정말 들어야 될 말, 국민들이 알아야 될 말, 피고인을 위한 말은 한 개도 안 써져요. 지금 보니까 계속 제가 조용하다고 써놨네요. 그랬고 이경재 변호사님 그 내용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랬고 최강유 변호사님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오태희 변호사가 변론을 했어요. 근데 오태희 변호사님은 어떤 변호사적인 법률적인 것보다는 뭐 법률적인 거는 뭐 한두 개 얘기하고 그 최순 씨 관계의 그 소외를 중심으로 변론하겠다 이래 갖고 변론을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었어요. 그 엄마로서 최순 씨가 딸을 가진 엄마로서 마음이 어땠는지 그런 입장에서 변론을 했는데 저희가 막 중간에서 많이 울었었죠. 마지막으로 오태희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어요. 근데 오태희 변호사는 뭐 법률적인 것보다도 그 소외 중심으로 변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변론을 해주셨어요. 그 최선 씨가 처음에 잡혔을 때하고 1년이 지난 지금의 그 모습하고 그런 얘기도 했고 정말 뭐 어떤 변명이나 뭐를 방을 해도 이게 거의 다 들여먹혀지질 않고 지금 뭐 그렇게 된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그런 오해나 이런 게 있어서 정말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그저 그냥 목숨이라도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뭐 언론에 비춰진 이 최순 씨라는 여자가 굉장히 고집스러운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고, 그러면서 이제 딸을 가진 엄마의 모습, 이런 면에서도 이제 변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딸이 출산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심정이 딸을 가진 엄마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유라가 결혼하지 않은 딸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이 아이를 그 장시호한테 보냈었어요. 제주도에 있는 장시호한테 보냈는데 만일에 최순 씨가 장시호한테 어떤 선의의 그 뇌물 관련된 그런 거를 진작에 생각하고 있었다면 장시호가 정유라를 구박을 했겠냐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만일에 최수윤 씨가 장시호에게 어떤 언지를 주었다면 장시호가 정유라를 그렇게 구박했겠냐고 그러면서 장시호가 한 그거는 최수윤 씨하고 무관하다는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결국 마지막까지 함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재판관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오태희 변호사님의 그 변론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었어요. 최수연 씨뿐만 아니고 저희도 그때 많이 울었었죠. 그러고 나서 네, 5시 33분에 최수연 씨가 최후 진술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최수연 씨가 이제 휴식 시간을 잠깐 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었고 저희도 그 재판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었죠 그때. 최선 씨가 충격이 심했던 것 같다. 휴정 후 입장하지 않고 경위가 재판장에게 최선 씨가 흥분해서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고 얘기를 해서 변호사 한 분이 나가셨고 뒤이어 이경재 변호사도 나가셨다. 최수원 씨가 추스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고 이경재 변호사, 최수원 씨 즉 세 분 변호사의 최후 변론, 안정범 변호사 최후 변론 중 이경재 변호사님께서 최수원 씨가 몹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했고 잠시 휴정 후 최순 씨의 최후 진술을 먼저 하고 퇴정시킨 후 변론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순 씨가 입정을 한 후 재판장께서 재판 마지막이니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라고 했다. 미리 준비해온 최후 진술수가 있었지만 최순 씨는 검찰 구형과 벌금에 충격을 받은 듯 흐느끼며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여러 차례. 이런 모함과 검찰 구형이 벌어진 사실에 대해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 있나 생각했다. 검찰에서 천억대 벌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자기가 써온 것보다 그날 검찰 구형을 받고 바로 좀 더한 것도 있었고 고친 것도 있었죠. 그동안 1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무수한 비난 속에서 인간으로서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형량을 줄이거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해준 재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박 대통령과 공모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사익을 추구하려 했고 퇴임 후에 활용하려 했다는 전제로 수사를 전개했습니다. 독일로 도피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상실 CCTV, JTBC 타블렛 보도 역대 대통령 시절에도 없던 것이고 역적에 해당한다. 검찰은 고영태 그 일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JTBC 보도 후 귀국을 결심하고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왔는데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제 공동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대통령 뇌물수수로 짰습니다. JTBC가 공개한 타블렛 PC 수사 초기에도 보여주지 않았고 정호성 비서관이 인정했다는 이유로 단순히 정 비서관과 오랜 인연으로 대통령을 도와준 사실이 있고 보궐선거에서 도와준 사실이 있는데 저는 타블렛 PC를 쓰지 못합니다. 이건 뭐 완전한 최순 씨가 그 한 문장을 저희가 다 받아 쓴 건 아니에요. 중간에 못 쓴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이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경찰은 경제 공동체로 엮어 뇌물로 기소했습니다. 대통령 단 한 푼도 먹을 뿐이 아니고 검사한 뿐입니다.
과거 정권에도 돈을 받고 재단 설립을 해왔습니다. 저는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경제 공동체로 본인이 얘기했으면서 검찰 모독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어제는 인생 동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분이 겪었던 아픔, 고통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40년간 지켜온 것뿐입니다. 박 대통령과 인연으로 세무조사 의혹 제기는 완전히 제 삶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셨을 때 떠났어야 했는데 떠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투명 인간같이 살아온 게 개인의 삶은 실종되었고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 어떤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대통령이 어떤 기업들이 안 엮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영건 검사를 비롯해 신장현, 윤석열 검사님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한 가정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명과 누명을 씌운 고영태 일당을 검찰과 협조하여 경제공동체 및 뇌물죄로 프레임을 짜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방어권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님도 변론을 맡아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영태 일당들이 저를 이용하고 국정농단자로 제보하는 기획을 했습니다. 고영태 정영식 사무총장 억대 연봉 추구 이런 등등 썼는데 저희가 문장은 못 썼네요. 한 푼도 받지 않는 저를 사익 추구를 했다 하고 안민석은 파파라치입니다. 한 가족을 파멸시키고 사회를 혼돈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검찰과 특검에 묻고 싶습니다. 숨겨놓은 재산 그것을 찾았으면 저한테 가져다 알려주세요. 적어도 40년 동안 지켜본 박 대통령은 공모할 이유도 없습니다. 검찰이 그 많다던 증거는 협박, 해외로 받아낸 진술뿐입니다. 말 소유권도 그들에게 있음에도 제 수지를 밝히지 못하고 삼족을 멸하고 동조 안 하면 기소하고 검찰들 이런 협박은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본인의 출세와 야망을 버리고 진실을 밝히는 검찰이 되시길. 검찰은 고영태나 그 일당들의 증거에 대해 이루어진 것들인데 앞으로 제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라 믿고 정당한 죗값을 받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로 인해 재판정에 서신 대통령과 관련자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리고 내본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재판장님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최순실의 최후 진술은 끝났고 그 이유는 판사는 통상적으로 결심이 4주 내에 하는 거지만 대통령 재판을 일주일에 진행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고는 6주 후에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1월 26일 날 그 선고를 내린 거죠. 제가 제 노트를 지금 새삼스럽게 봐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죠. 최순실 재판에도 들어갔었고 이재용 씨 재판에도 들어가서 최순실가 얼마나 검찰을 갉아뭉개는 것도 봤어요. 보고 나서 최순실가 나갈 때 저희가 박수를 많이 치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는데 이 나라 사법부는 하나도 달라진 거 없이 너무나 정치적인 재판을 해서 너무나 악의적인 재판을 해서 대통령이나 최소한의 무죄를 밝히기는커녕 너무나 비참한 인권 유리를 당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면회를 안 받으시고 하고 있지만 제가 최순실은 면회를 몇 번 갔었어요. 근데 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최순실 면회 갈 때 같이 가져가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한번 최순실 면회를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나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면회를 가서도 할 말이 너무나 없어요. 그냥 태극기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나오고 있으니까 힘들어하는 말밖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왜 면회를 가서 제가 그분한테 할 말이 별로 없죠. 뭐 제가 열심히 밖에서 무죄를 알고 있고 점점 태극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힘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견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밖에는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또 면회를 가서 뭐 같은 말이지만 또 위로를 해드리도록 해야죠. 네. 서로 이제 용기를 내야죠. 감사합니다.